대한민국 AP 케미스트리의 절대 강자 켈다박 선생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한영외고를 비롯한 명문 고등학교와 유수학원에서 대표 강사로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이십니다. 탄탄한 이론과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AP 케미스트리 고득점으로 이끈 검증된 실력자. 완벽한 개념 설명과 전략적인 문제풀이로 AP 케미스트리의 핵심을 학생들이 빠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이번 여름 수업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박입니다. 네, 또 이렇게 유튜브 설명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부모님들이 이 앞에 계시면 참 좋겠는데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못 뵈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프로필은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메이커스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하고 있고 또 마스터 프랩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제 강의를 샘플 강의를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저에 대한 특징을 좀 요약을 한다면 좀 열정이 과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패셔넷하게 아이들을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상세한 설명과 개념 위주의 수업에 포커스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케미스트리 로드맵인데요. 베이직 케미스트리, 또 레귤러 어너스 케미스트리, 그리고 AP 케미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직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한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Regular Honors Chemistry는 이제 10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지만 9학년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11학년 친구들, 뭐 12학년도 간혹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10학년 친구들입니다. 그다음에 AP Chemistry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지만 10학년 또는 Rising 12인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수업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Regular Honors Chemistry, 그러니까 케미스트리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 수업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AP는 뭐 다 중요하지만 exam prep에 관한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멘션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들은 Regular랑 Honors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코र्스인데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Regular Honors 구별이 보통 있는데 저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Honors 레벨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AP Chem Score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AP exam은 아직 또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까지는 그래서 exam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성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칼리지 보드 자체에서 좀 많은 레노베이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 설명할 때도 이 부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뭐 모든 내용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이커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그 칼리지 보드의 전반적인 AP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Anyways,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노란색 파트는 5점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4.5점 합쳐서 그리고 파란색은 3, 4, 5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패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리지 보드는 4점과 5점을 4점과 5점뿐 아니라 3, 4, 5점을 다 석세스, 그러니까 1, 2점을 fail이라고 봐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fail이 소위 50%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75%가 success, 그리고 1, 2점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물론 5점은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나 됩니다. 25년도 결과는 이제 올해 커밍 exam이라서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트렌드를 당분간 유지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이언스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스템으로 메이저를 할 친구라면 아무래도 그 케미스트리가 코어 사이언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그랬을 때 뭐 5점이 또 뭐 너무 많으면 또 조금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의 5점. 근데 예전보다는 5점 받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 또는 4점까지로 봤을 때 지금 4, 5점은 20%대였는데 지금 40%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많은 친구들에게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시간표인데요. 물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시즌은 2번 수업하고요. 이 월수금 화목토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잘 안 하던 거였는데 무료 수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첫 번째 시즌 전에 Regular Honors Chem 코र्스도 AP 캠 코र्스도 아이들이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내가 캠을 해도 될까?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무료 수업을 들어보고 정하실 수 있다는 점과 또 무료 수업에서 제가 좀 최소한의 어떤 백그라운드, 기본적인 knowledge 이거를 뭐 몰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듣고 오면 수업이 좀 더 원활하다. 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 그런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무료 수업에서 넣는. 그래서 어차피 쭉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2시간을 더 무료로 배우고 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gular Honors Chem 클래스의 저의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업은 한 70%에서 80% 정도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너무 플렉서블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진도가 너무 조금 나가는데 쉽게, 어떤 학교는 진도가 조금 나가는데 딥하게, 어떤 학교는 진도가 많이 나가고 굉장히 딥하게, 어떤 학교는 되게 라이트하게 그냥 진도만 쫙 나가는, 런하는 거죠. 다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AP 코र्스는 좀 나은데 Regular Honors 코र्스는 너무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SAT 캠 옛날 얘기는 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의 70~80%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 수업한 내용이 1년 내내 다 하는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한 교육 과정에서의 70~80%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진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했을 때 70~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의 경우로는 많이 거의 1년 대부분의 내용이 커버가 됩니다. 근데 저는 진도도 중요하지만 진도보다는 아이들이 케미스트리를 공부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게 여름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널리지도 배우지만 캠이 이런 거구나,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심어주는 되게 케미스트리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미스트리의 인상이 외우는 과목이다 이런 것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화학을 공부를 하면, 물론 저는 한국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화학을 공부하면 물론 100% 암기는 아니지만 암기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배우는 케미스트리, 화학은 암기 문제가 좀 철저히 배제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암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공부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스타트를 그렇게 잡아버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스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고 싶고요. 여름방학 수업에서 특히. 그래서 케미스트리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스킵하지 않고 어떻게 매튜얼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term들을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에 퀴즈가 있고요. 80%가 안 되면 남아서 퀴즈를 또 리테이크를 하고 다른 버전이에요. 비슷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로 아이들이 그날 이해한 것들을 확인하고 퍼펙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신기한데 아이들이 퀴즈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물론 막 너무 퀴즈가 재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학교 퀴즈랑은 다르니까 망해도 일단 뭐 스트레스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면역이 되는 거죠. 내가 많이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틀리면 물론 안 되지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압니다. 이 퀴즈를 봐야 머리에 남는다는 거를. 퀴즈를 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한 1주, 2주 넘어가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점점 증발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서 제가 해보겠다고 스페니쉬를 막 독학을 했어요. 근데 한 챕터 2, 3 가면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뭐였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퀴즈 보는 거 학교에서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이제 알겠고 그걸 어떻게 푸는지 알겠고 그래서 GPA에 도움되니까 퀴즈 본 거 너무 좋았다라고 꼭 피드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GPA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목표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 첫 단추를 저와 함께,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혹시 저희들에서 아시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코멘트나 피드백들을 제가 조금 상세하게 그렇게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여름방학에는 평소와 다르게 여름방학 수업만큼은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봄이나 이런 수업들은 좀 더 문제풀이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서머리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름방학 수업에서는 이렇게 교과서
좀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서 교과서의 매뉴얼을 읽고 그걸 보고 이해를 해서 저걸 어떻게 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파크 노트 이런 것만 익숙해서 읽지를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딩을 하고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 워크북이나 서머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수업 때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TV 모니터, 그래서 오프라인 친구들도 이렇게 똑같은 화면을 볼 거고요. 또 온라인 친구들, 또 혹시 빠져서 VOD로 봐야 되는 친구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이 녹화돼서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케미스트리 수업 끝날 때까지 제공이 됩니다. 녹화본과 뭐 필기한 내용들, 답지 이런 것들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수업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저는 답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답지를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봐야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푸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말하면서 같이 이렇게 써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PChem 코र्스인데요.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이제 두 가지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펀더멘탈과 인텐시브인데, 사실 이제 겨울이랑 봄도 수준을 나누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고, 제가 유일하게 여름방학에만 APChem 코र्스를 수준을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수도 다르고 진도 커버리지도 다릅니다. 펀더멘탈 코र्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펀더멘탈이나 인텐시브나 어차피 AP인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 코र्스는 이제 레귤러 캠을 안 들은 친구들, 안 들었는데 AP캠을 꼭 하고 싶다. 아니면 쌤 저희 학교에는 AP캠이란 이름이 없고 그냥 어너스 캠인데 근데 AP캠 시험을 결국 봐야 돼요. 요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 아니 레귤러 캠을 들었지만 좀 자신이 없다. 너무 캠이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코र्스는 AP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레귤러 어너스 캠 코र्스보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우리 친구가 이과적인 친구고 좀 욕심이 있고 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레귤러 캠을 스킵했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지고잉은 아니에요. 어쨌든 스킵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안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다 짚어는 준다는 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지 레귤러 캠 코र्스랑 똑같은 난이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펀더멘탈 코र्스고요. 그래서 제가 스킵한 내용 없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응용 문제까지 하고, 역시 에브리데이 퀴즈가 있는데 AP는 리테이크가 없습니다. 퀴즈 자체가 좀 길어서 리테이크를 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진도는 한 60% 정도. 그래서 GP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컨셉 베이스드로 하지만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레벨로 만들겠다.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텐시브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80% 정도 나갑니다. 수업 시수가 조금 더 길기도 하지만 좀 빠를 거고요. 좀 더 어렵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빠르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APChem 코र्스의 일반적인 난이도예요. 일반적인 난이도고, 그래서 레귤러 어너스 캠 기초가 좀 돼 있는 친구들, 뭐 학교에서 A 맞았다. 근데 물론 A라고 하더라도 레귤러 어너 코र्스가 워낙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제 학생들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도 레귤러 어너스에서 어떤 데피니션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캠에 아주 기초들이 있어요. 뭐 피리오딕 테이블 보는 법, 가스, 스토이키오메트리 기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예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면 AP 코र्스로서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안다고 가정할 겁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인클루드 되겠지만 레귤러에서 당연히 배웠었을 내용들의 데피니션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쓰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코र्스가 인텐시브 코र्스고요. 역시 퀴즈는 뭐 동일하게 있고, 그래서 AP 케미스트리를 좀 깊이 있게 제대로, 그리고 학교의 GPA 어려운 코र्스들을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수업이라서 학생들이 취향에 따라서, 왜냐하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여름에 좀 부담 없이 다니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부담 없이 나는 펀더멘탈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좀 차근차근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 배우지만 쌤 저는 어려운 게 더 챌린징한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여기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귤러 코र्스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반드시 판단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조금 더 어렵고 스피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APChem 코र्스에서 제가 워크북에 이제 설명하면서 한 거고 퀴즈 내용이고요.
텍스북. 이제 이렇게 좀 디테일한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겨울이나 봄에는 이런 식의 매튜얼들이 아니라 제가 쓴 책과 또 문제풀이, APChem 시험 준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을 녹화한 내용들이고 학생들에게 파일과 뭐 이런 이제 코멘티드 버전, PDF 모두 다 제공이 됩니다. 이건 학생들이 해준 뭐 저에 대해서 써준 피드백들, 코멘트들 뭐 다 사실 굉장히 많은 코멘트들을 받았는데 제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이제 저의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다. 항상 2배속 듣는 느낌이다. 근데 이거 제가 말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잘 알아들으면 계속 빨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수업 듣는 동안 시간의 밀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발음도 너무 정확하셔서 귀에 때려 박히고 이해도 잘 돼요. 막 이렇게 딕션이 좀 세고 질문하면 피드백이 쿠팡 배송보다 빠르고 그래서 수업을 잘 들었군.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보내면 프리퀀트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뭐 바로바로 답장 주시고 뭐 학생이 챗 GPT인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스크린샷 찍었을 때 확대해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모른다 그러면 제가 카톡 설명으로 막 한계가 있으면 일부러 줌 켜서 막 설명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제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들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캠을 처음 배우는데 APChem 시험을 내년에 보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학생의 성향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AP 여러 과목이 있을 텐데 올해 같이 매니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처음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처음 배운 APChem 시험까지 봐야 된다면 뭐 봄부터 하겠다 아니면 겨울부터 하겠다라는 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여름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Regular Honors부터 하실지 아니면 APChem Fundamental로 바로 들어오실지 이런 부분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APChem 전체적인 개념을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봄에는 문제풀이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 3주 안에 되시는 건 아니고 좀 1년의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한국 학교에서 화원 선행을 좀 했어요. 레귤러 캠을 들어야 하나 APChem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화원 선행한 친구들 중에 한 100명 중에 90명이 화원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원 내용을 좀 빠른 친구들은 막 중1, 2 때 선행을 시키시더라고요. 학년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정말 고1, 고2를 다니다가 유학을 간 친구들이 아니라면 한번 들어봤다는 거 정도지 이해를 한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원 내용 전체가 Regular Honors Chemistry보다 진도가 적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APChem이 커버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도움은 되죠. 뭐 들었었다면. 그래서 화원 선행을 했다. 그냥 한 거냐. 아이들이 귀에만 바른 게 있고요. 선행을 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레벨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에만 바른 정도라면은 사실 저는 Regular Honor Chem을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아이가 좀 욕심이 있고 해보고 싶다. 그럼 APChem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화원의 진도가 APChem을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조금 미리 선행을 했었는데 올림피아드까지 했던 친구들은 좀 다릅니다. 올림피아드 준비를 했었어서 화원, 화투가 끝났었던 친구들은 APChem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역시 문제풀이부터 시작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캠을 좋아하긴 하지만 선배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요. APChem 많이 어렵나요? 자, 이 부분은 우선 시험이 어렵냐와 GPA가 어렵냐 두 가지가 다릅니다. GPA가 어려운 거는 학교 특수성입니다. 이건 학교 랭킹이랑 상관없이 우리 학교 쌤이 안 가르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냐 아니면 잘 가르치지만 채점 기준이 까다롭냐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 GPA가 어려운데도 도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선배들의 말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 GPA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서 안 듣고 APChem 시험만 보겠다.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네, 그러면 한 12월 1월부터 학교에서 안 하는데 그냥 시험 보지 말까라던가 공부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APChem exam이 어렵냐? 어려운 과목인 거는 사실이에요. 뭐 제일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one of the 어려운 과목이고, 제가 아까 희망적으로 5점과 4점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점과 4점의 비율이 늘어난 거지 문제가 쉬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APChem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뭐 꽤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못할 만큼 절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템 쪽을 생각한다면, 스템이 아니라도 캠을 많이 하고, 지금 미국 학교에서 원 오브 더 제일 많이 듣는 과목이라고 봐요, 사이언스에서는. 근데 스템을 전공할 생각이라면 케미스트리를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케미스트리가 정말 코어 사이언스인데 그때 가서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나은데, 그러면 GPA만 좀 챙기게 시니어 때 APChem을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러셔도 되긴 해요. 근데 APChem이 1학기 내용보다 2학기 내용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아이들이 지금 정말 약간 저희랑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1학기보다 2학기 내용이 한 30배 정도 어렵습니다. 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2학기 내용을 시니어 때 하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APChem을 듣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물론 나는 스템 메이저 할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GPA만 챙기고 싶어. 그럼 시니어 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APChem을 듣긴 들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펀더멘털도 인텐시브도 무조건 60% 이상의 진도로 나가야 되는 게 2학기를 맛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내용을 겨울방학 전에 아이들이 안 배우고 온다 하더라도 APChem이 이렇다라는 맛을 보고 가야 해서 어려운 부분을 펀더멘털은 조금 적게, 인텐시브 좀 많이지만 맛을 보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힘들면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거를 진행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GPA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학교 스타일을 조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